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1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작가 비평 2022년 겨울호에 실린 다른 작품 한 편 살펴볼 텐데요. 이재은 작가의 기르는 사람들이라는 작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좀 독특하다라는 인상을 갖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나 제목만큼이나 저한테는 좀 독특한 느낌의 소설이었어요. 네. 서사는 사실 간단한 편이죠. 의주라는 화자인 나와 함께 사는 친구가 있고 연인처럼 저는 읽히긴 했는데 두 사람이 어느 날 길에서 꼬리가 잘린 도마뱀으로 생각되는 이제 생명체를 줍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주는 이 도마뱀을 키우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는 좀 주저하던 중에 결국에는 의주의 의향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으로 데려가자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이름도 바로 핀이라고 붙이고 이 생명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그 과정들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마뱀이 아니라 줄장지뱀? 그러니까 사실상 뱀인 거죠. 그리고 집에 그러니까 핀을 데려가기 전에 떡집에 갔는데 또 거기 할머니도 약간 묘한 말을 하는 거죠. 길에서 주운 거 함부로 집에 들이는 거 아니라고, 밖에 사는 거. 그러면서 어린 시절 뭐 밀렵꾼이었던 삼촌의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걔는 꼭 놔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의 마음에도 핀을 계속 키우고 싶은 마음과 근데 핀한테는 밖에서의 생활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두 마음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지는 이야기가 의주와 나는 돌아가신 엄마 덕분에 인연을 맺게 된 그런 사이로 나오는데 이 둘이 재밌는 게 둘이 사는 집에 길에서 만난 어떻게 보면은 핀처럼 사람들도 주워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길에서 인사를 하게 된 사람들을 자꾸만 자기네 집에 초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무례하게 좀 굴게 되더라도 둘이 근데 둘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좀 사람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집에 가면 이렇게 좀 몇 번 집에 왔던 사람이 널브러져 자고 있다거나 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먹을 거를 사오면 같이 먹고 청소는 자기들이 한다거나 이런 식의 공동체 아닌 공동체를 꾸려가는데 사실 의주는 그런 식으로 어떤 성장을 해왔던 것도 사실인 거죠. 좀 의탁하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거기에서 만난 이 나의 엄마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처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나와 의주가 만나게 된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핀에 대해서 놓아버리는 이 결정을 하지만 그것도 좀 보류하는 마음으로 이제 소설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사실은 되게 줄거리나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면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읽으면서 그 자꾸만 집에 무언가를 주워오는 마음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우연히도 저는 이런 파충류에 대한 관심이나 그게 접점이 전혀 없었는데 진짜 우연히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분들은 되게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파충류 카페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간 사람이 파충류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고 관심이 많아서 물품을 사기 위해 어떤 서교동에 있는 데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파충류 카페가 있어요? 그 음료를 1층에서 시킬 수 있고 2층은 관련 샵인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 밀웜이랑 막 그 귀뚜라미들도 있고 저는 좀 그거는 싫었는데 먹이들. 네, 근데 파충류를 눈을 마주친 게 처음인데 진짜 예뻐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게 동물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저도 있는데 네. 키우는 사람 말로는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 종은 실제로 사람들이 키우지 않으면 멸종 위기인 종이고 그래서 오히려 다 100%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종을 남기는 게 인위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입장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안 좋게 사고 파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특히 이제 어떤 특정 종에 대한 인기가 되게 높아지면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건 맞는데 그리고 저는 되게 처음 접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너무 기이한 생명체니까 되게 낯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파충류를 키우게 된 일도 처음 독립했는데 1인 가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케어하기에는 책임감도 있고 부담이 되는 면도 있는데 외로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현을. 그 도마뱀은 실제로 그들의 생활이 환경만 잘 관리를 해주면 파충류가 놀아주기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돌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습도와 어떤 환경과 먹이와 이런 거를 잘 유지만 해주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거나 실제로 집에 풀어놓기도 하고 이게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근데 처음 키우게 된 계기가 외로워서라는 말을 한 게 이 소설을 읽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길에서 줍는 게 그러니까 발견하는 게 어떤 막 길 잃은 강아지나 이게 아니라 상처 입은 이제 도마뱀으로 생각되는 존재라는 것도 저한테는 제가 만약에 거기를 안 갔으면 상상이 잘 안 되는 풍경이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마음과 함께 저도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과 인연을 잘 맺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낯가림은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 곳에 제가 가는 건 싫어하지만 그냥 길에서 스몰 토크를 1대1로 하는 거는 잘 하는 편이라 그러다가 인연이 깊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도 사람을 주워왔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약간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는 제목은 기르는 사람들이지만 계속 누군가에게 과하지 않은 마음을 주고 서로가 과하지 않은 선에서 주고받는 것에 대한 좀 뭐라고 정의 내리기 힘든 마음들? 근데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담겨 있어서 좀 묘한 느낌으로 읽었고 공감되는 면이 있었어요. 어쩜 여기서는 의주의 성장 과정을 이런 삶의 근거로 제시를 한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뭐 느슨한 공동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관계에 대해서 상처를 두려워하지만 어떤 요 정도의 그러니까 서로의 불편함이나 보살핌은 주고받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도 이해는 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읽었던 소설이라서 그리고 문장이나 이런 전개가 되게 매끄럽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번 호에서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재은 작가 작품 처음 보는데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경희님이랑. 이게 진짜 별 내용이 없거든요. 도마뱀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떡집에 들렀다가 집에 갔다가 다음날인가 그 도마뱀 먹이 이거 구해주려고 공원에 가서 파리 잡고 파리 먹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 도마뱀 하다가 그냥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풀어주자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데 근데 이게 보통 단편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별 얘기 아닌데 되게 순순하게 읽히고 그렇다고 지겹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약간 이 소설 전반에 좀 흐르는 정서 같은 게 저는 좀 좋았어요. 좀 따뜻한 느낌이 뭐 과한 어떤 그런 따뜻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약간 좀 노을빛 같은 그런 느낌의 좀 빛이 흐르는 느낌? 그래서 읽고 나서도 마음이 조금 되게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읽고 나서 좀 여운이 많이 남았던 작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워온다라는 말이 저도 되게 공감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더 그런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서수 작가의 네, 그 네. 춤은 영원하다는 네. 제가 춤을 생전에 추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 나도 저렇게 춤을 춰보면 어떤 해방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줬다면 네. 이렇게 사는 방식,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그냥 되게 무심하게 집으로 초대하고 네. 그들이 그냥 있다가 가도 전혀 개의치 않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아까 말씀하신 그 느슨한 공동체나 그런 네. 식으로 좀 살아가는 모습이 네. 사실 저의 생활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네, 가족 네, 외누구랑 살아본 적이 없고 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서 사는 방식은 제가 택할 것 같지 않은데 왜냐면 네. 저는 저 혼자 있는 그 공간이 너무 중요해서 근데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괜찮다는 게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이상적인 어떤 그런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어울려 살 때 그 주고받는 어떤 감정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을 좀 살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장면들을 되게 좋아했고 사실은 제가 이 소설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전체적인 맥락이랑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장면 때문에 그냥 이 소설이 좋아졌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내가 이제 의주와 만나고 나서 네. 처음에는 의주가 이제 그 돌아가신 엄마랑 어떤 식의 관계를 인연을 맺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주가 이렇게 주최한 어머니의 그 엄마가 화가였기 때문에 네. 어떤 추모 전시회 같은 걸 하고 나서 네. 의주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침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의주가 엄마와 어떻게 인연이 됐냐고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니 풀어놓는 것이 나는 16살 때 7 식구가 함께 지내던 그룹홈에 살게 됐는데 거기서 3년 동안 많게는 6살 어린 동생들과 함께 지냈고 거기에 너의 엄마가 찾아와서 매주 미술을 가르쳐 주셨다. 일종의 집단 치료인 셈이다. 네. 근데 그걸 매주 토요일에 했었는데 토요일마다 물어보셨어. 의주야, 의주는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갈 거니? 그래서 의주가 아무 생각도 없는 걸요. 대답하면 선생님은 내 어깨를 붙잡고 또 말했다. 다음 주엔 꼭 말해주렴. 요렇게 딱 간단하게 엄마 인연이 나오는데요. 저한테는 좀 되게 강렬했어요. 이 장면이 그냥 눈에 보이는 듯 하면서 이 한마디가 의주를 살렸겠구나. 근데 별말도 아니고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갈 거니라고 계속 물어봐주는 사람? 네.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네. 다음 주에 말해달라라고 말하는 사람. 네. 이 한 사람이 의주를 여기까지 살려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 때문에 저는 이 소설이 그냥 전체가 다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네. 상황이나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되게 별거 아닌 것에 이렇게 되고 근데 그 별거 아니지만 그 소중한 순간을 저는 그 순간을 발견하거나 그 순간을 만날 땐 전 되게 좋아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도 저는 그게 늘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좀 반짝거리는 순간을 이 소설에서 발견해서 그다지 이 소설의 전체적인 맥락과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이야기 중에 네. 엄마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좀 꽤 길게 나오는데 네. 엄마는 파리 유학을 갔다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자 네. 할아버지가 모든 지원을 끊었고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남편의 도움으로 파리에 계속 머물긴 했지만 3살이 될 무렵에 한국으로 혼자 돌아와서 네. 석박사도 마치고 시간 강사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룹홈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한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나한테 했던 말이 나는 너를 키워야 하니까 너를 포기하기도 했어 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화자도 당시에 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쓰는데 네. 저도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너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이 있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에서 일정 부분은 너에게 못해주는 면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인정한다는 네. 말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다른 가정의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는 정도의 네.
그러면서 의주라는 아이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갈 곳을 정해야 한다라는 거의 중요성을 엄마는 되게 잘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잠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배를 탔어라고 하면서 소파에 누워있던 영이라는 마찬가지로 길에서 알게 된 사람도 등장을 하는데 그냥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저도 지금 혼자 1인 가구이지만 가까이에 있는 사람 친구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매개로 되게 이제 오며 가며 서로에 줄 수 있는 거를 거리감을 조절을 하면서 되게 친밀하게 지내는 중인데 가끔 저는 저 사람들이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좀 멘탈적으로 힘들어서 실제로 뭐 밥을 잘 챙겨 먹지 않으면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집에 삼시세끼 먹으러 가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도 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미 성인이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성인임에도 우리는 서로를 좀 길러주는 사이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나를 자녀로서 책임지고 길러줬던 거는 또 다르게 서로 길러주는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그게 내가 상대에게 길러주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서로 생각. 길러주고 있어요. 그게 꼭 나이가 들고 독립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꼭 생활적인 밀접함이 없더라도 서로가 계속 늙어간다라는 게 곧 성장한다라는 의미도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도태되는 늙어감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를 먹여주고 그리고 이 줄 장지뱀에게 굶기지 않기 위해 파리를 잡아주는 일까지 감수할 정도로 서로를 먹이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거 그리고 여기 실제로 이제 막 끼니를 챙기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밥솥에 쌀을 앉혀주는 걸 깜빡을 해서 토스트를 해주는데 이 토스트가 또 엄마가 예전에 나에게 해줬던 어찌 보면 바쁜 엄마가 나에게 해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아침 같은 거 그런 거를 또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고 이런 서로를 먹여주고 길러주는 관계 이런 게 사실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필요로 하고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마음들은 품고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전반적으로 되게 따뜻한 정서가 흐르는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반면 여기서 끝내 이제 핀을 놓아주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여전히 핀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집을 기어다니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 상대를 내가 책임질까라고 생각하면 좀 아득해지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것들. 저는 이 소설에서 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그 영이랑 이제 다른 친구들이 집에 와서 뭐 있다가 가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어울려 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힘들어하지만 이게 또 사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은 착실히 해냈다. 빨래를 하고 빨래를 개고 여름이 오면 선풍기를 꺼내고 겨울이 오면 두꺼운 이불을 준비하면서 근데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여름이 오면 선풍기를 더우면 어쩔 수 없이 꺼내긴 하는데 그 날개를 닦아야 되잖아요. 너무 싫잖아요. 근데 아니면은 그걸 틀면 먼지가 나의 기관지를 습격해서 안 트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겨울이 오면 두꺼운 이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그 전 겨울이 지났을 때 이불을 빨아서 넣어놔야지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생활에서 살림이라는 게 1인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계절마다 제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뭐 친구 집에 가면 막 커튼이 여름 커튼, 겨울 커튼으로 바뀌어 있다거나 뭐 계절 바뀌면 식탁보 같은 거 바꾸고 막 소파에 쿠션 바꾸고 이랬던 것들이 있었던 거. 저희 집에도 엄마가 소파에 쿠션을 바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름이면 뭐 대나무 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겨울에는 카페트 깔아놓고 근데 그게 살아보니까 바닥에는 아무것도 안 까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다 일이어서요. 사계절용. 아니면 사계절용 깔던지. 도저히 계절에 맞춰서 이거를 바꿔서 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커튼은 다 더 당연하고. 그래서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 화자가 이것을 하고 산다는 게 어쨌든 어떤 삶을 좀 챙겨가는 약간 그런 식의 리듬이 있는 거고, 저는 그 리듬이 어디서 나오냐, 이 길에서 만나 오가는 이 네. 느슨한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사는 거지라고 하는 이제 그 의주의 말에는 이런 식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 제가 이거랑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말에 막 바닥에 붙어가지고 네.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지만 월요일에 멀쩡하게 회사 나가서 네. 사람들이랑 일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회사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리듬을 주는 것도 결국 이런 사람들인가? 아까 왜 제가 제 지인 얘기하면서 외로워서 그 네. 파충류를 키우게 됐다고 한 거는 사실 네. 뭐 외로워서 강아지를 입양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동물의 존재가 나의 외로움을 달래준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하고 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실제로 동물들도 같이 살던 동물이 죽었을 때 다른 새로운 동물 가족이 생기면 그들과 유대를 맺거나, 그러니까 나보다 새끼인 만약에 이제 새로운 동물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새끼를 돌보면서 그런 슬픔을 극복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존재를 들여서 그 대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나의 슬픔을 달래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돌보는 힘으로 그거를 이겨낸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었는데 이 소설도 그런 면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저는 이 단정한 생활에 대해 포기한 지가 좀 됐는데 네. 그거는 나만 책임지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 좀 저도 크거든요. 저 완전 100% 동의해요. 나만 건사하고 네. 내가 나가서 멀쩡하게만 보이는 정도의 삶을 영위하면 되지 않을까? 동의해요. 내 몸 정도 깨끗하게 하고 맞아요. 내가 나가서 그런 거를 들키지 않을 정도. 맞아요. 좀 추워도 여름 이불 2개 덮으면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누가 와서 그거 확인할 거 아니면은.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반려동물이 네. 있다거나 사람이 있으면 꼭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네. 그의 환경을 위해서 나도 더 노력할 거란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를 돌보는 힘으로 나를 돌보는 것까지 되는 장면들이 여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존재가 홀가분하고 나만 돌보면 되지라는, 누가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나 혼자만 있을 때 나를 돌보는 일이 더 힘에 겨울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도 서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대상들을 들이면서 그런 돌보는 힘으로 좀 나아가는 면도 분명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건 두 사람이 되게 건강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힘들죠. 네. 네. 갑자기 되게 약간 좀 시니컬한 결론인데, 제가 포기해온 면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신기한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막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단편 소설 느낌인가 싶다가도 네. 또 그거와는 약간 다른 고유한 어떤 매력 같은 게 좀 있어서 네. 이지은 작가 전 처음 이름 들었는데 네. 여기 보니까 2020년 대산대학문학상으로 네. 등단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되게 이런 소설들 많이 좀 발표해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지은 단편소설 기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저희 다음 시간에는 2023년에 뵙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함께 읽을 작품에 대해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지은 소설 기르는 사람들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플라타너스가 많았어. 주기적으로 살수차가 와서 농약을 뿌려대도 이상 증식하는 벌레들 때문에 잎들이 누렇게 변해가는 걸 전부 막을 수는 없었어. 어느 해 송충이 떼가 동네에서 한창 기승을 부렸을 시기에 엄마는 독에 쏘일 수 있으니 플라타너스 아래로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어린 내게 당부했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는 낮에도 그늘을 피해 땡볕으로만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팔등으로 떨어진 송충이에 모두 소용없는 일이 되었어. 사흘 밤낮을 벅벅 긁어서 도고른 피부가 아무는데 한 달이 걸렸어. 엄마는 참을성 없는 나를 나무랐어. 해충 문제가 지속되자 구청에서는 대대적인 수종 교체 작업에 나섰어. 동네의 늙은 나무들이 모조리 잘려나갔고 그 자리에 새로 심은 묘목이 다시 자라 완전한 그늘을 잃을 때쯤 엄마가 병에 걸렸어. 그래서일까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열어둔 창문 바깥의 나무였어. 오전에 비가 내렸는지 창틀이 젖어 있었어. 창문 닫는 것을 잠시 미루고 어느덧 내가 사는 층만큼 자란 나무를 바라보기로 했어. 새 가족이 꼭대기에 둥지를 튼 모양이야. 엄마는 집을 착각해 날아든 새들이 쓰레기에 옹기종기 앉아있을 때마다 언젠가 장대로 새 집을 무너뜨릴 거라고 말했지만 그러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